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애스트롤로지는 2021년부터 2026년도 벌써 우리가 올해만 해도 굉장히 심한 홍수, 작년에도 그랬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 주피러하고 목성하고 토성하고 20년 만에 한 번씩 만나요, 사실은. 항상 도니까, 행성들이 도니까 20년 만에 한 번씩은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에요. 왜냐면은 800년 만에 벌어지는, 항상 여태까지는 지구, 그러니까 Earth Element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 사인, Aquarius.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 200년 동안 인간들은 지구를 학대하고 지구를 혹사시키고 땅을 다 파헤치고 환경을 다 망가뜨리고 또 마구마구 소비하고 버리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지난 200년간. 그런데 앞으로 오는 에어 엘리먼트에는 이 공기, 그러니까 바람이죠. 바람의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화석 에너지를 다 없애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년 동안 우리가 지구를 산업혁명이 되면서 다 망가뜨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파괴를 우리가 하고 있고, 바닷속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육지 위에도 더 이상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인간들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더 이상 버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문제예요, 이제. 묻을 데도 없어요. 화장을 하려고 해도 화장터도 불이 탈 정도예요. 얼마나 인간이 많이 늘어났으면. 미국도 지금 땅이 넓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비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비밖에 할 줄을 몰라요. 지금 제가 보는 젊은 세대들은 생활력 자체가 없어요. 거의가. 그냥 편안하게만 살려고 해요. 거의가 다.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들만 빼고 우리나라도 보면 불평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 그러고 지금 아프간이나 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험악한가 지금. 나라에서 쫓겨다니지 않고 밥만 먹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들을 몰라요. 지네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빚도 턱 내고 그냥 쉽게 살아요. 부모 등골을 빼먹으면서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미국도 거의가 그런 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와서 부모한테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자식 상팔자, 이게 최고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2020년 말, 그러니까 2020년 말하고 2021년도, 그때가 물병자리로 지구가 들어가는 해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진정한 인디고 칠드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디고의 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이고 과학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마도 이 미래의 지구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난 아이들이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세대는 사실은 우리 세대 좀 더 되신 분들도 시부모를 모시고 또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늙어서 자식들까지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은 모셔주지도 않아요. 지들이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고 자기들이 편해지면 부모 곁으로 오지도 않으면서 이용해 먹을 때만 찾아요. 대부분 이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불평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사실은. 자기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셀피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요. 다들.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툭하면 헬조선이나 찾고 있고 편안한 것만 찾고 있고 고생을 안 하려고 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50도 되는 사우디 가서 진짜 죽다 살 정도로, 그리고 그 대학교까지 나온 그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시체 닦는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불평들을 안 했어요.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지구가 다 망가진 이 마당에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고 갈지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미국도 난민을 우리 주에서 10,000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10,000명. 인슬리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8월 22일 날 풀문이라 그랬죠. 풀문이 정말 파워풀한 풀문이에요. 사람들이, 온 세계가 진짜 긴장의 연속이고 여기저기서 다 제가 군사적인 이런 폭력적인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 그러는데 탈레반들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작자 그놈은 도망가서 사라지고 동생이라는 놈은 탈레반하고 손잡고 국민들만 남아서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이승만 같은 그런 거지 발사기 같은 인간이 나오면 안 돼요. 국민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다리 폭파시키고 이런 잡쓰레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편을 드는 분들이 계신데 이해는 가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그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진실은 손바닥으로 아웅하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국민들을 죽였어요. 폭파시켜가지고. 군사작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사람들을 통제시켰어야죠. 아무도 못 건너가게. 다리야 복구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못 건너오게 한다. 자기만 살겠다고 끄는 거예요. 무슨 뭐 구구절절 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건너오지 말라고 자른 거예요. 공산당들이 건너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게 에어 사인에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대사건이에요. 대사건. 왜냐하면 이게 2000년에 미래를 열기도 하지만 주피터 그 자체가 이런 사인에 들어간다. 이 주피터 세런이 공기 사인 이런 것은 자동차도 앞으로는 석유를 안 쓰게 돼요. 모두가 그냥 전기로 가든지 수소로 가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보를 보이게 되는 시기가 이제 우리에게 부쩍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강제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 우리는 지금 공기를 뭐 당연하게 숨을 쉬고 미세먼지 나라면 마스크 쓰고 라도 다니죠. 나무가 다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 나무가 싹 다 사라지고 바다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그런데 아무도 변화하기 위해 내 불편안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고 쓰레기도 재생에너지로 해서 다시 리사이클해서 다시 쓸 수 있는 하여간 혁신적인 뭔가가 나와야만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26년도까지니까 곧이에요. 곧. 몇 년 금방 지나가요. 러시아는 항상 역사적으로 토성, 해왕성 컨정션이 되면은 이 국가적으로 좀 힘든, 굉장히 가난하거나 또는
고통을 겪게 되거나 혁명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때예요. 1917년이면은 그때 마르크시즘이 막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3.1절 1919년이었었죠. 우리가 3.1 운동한 게 일본 놈들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예요. 그럴 때 우리도 역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역시 대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귀족들을 다 죽이고 막 그랬어요. 사회주의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농민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막 이랬죠. 이런 시절이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모습만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공산주의, 코민테른이라든지 카뮤니즘이라든지 소셜리즘이라든지 이런 체계, 이런 이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과는 너무도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예 없었어요. 체계가 잡혀있지, 온 세계가 그냥 체계가 없었어요. 그냥 어떤 나라는 봉건주의에서 벗어나고 우리나라는 왕조 시대에서 이제 막 개화기로 넘어가는 시대고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일본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개화기를 겪었어요.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발전을 못했다 하는 보수들의 개소리는 그냥 입들 닥치고 있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개발의 물결은 다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네의 그 강도짓 한 것을 합리화하는 유영철이가 여자들 19명, 20명씩, 30몇 명씩 죽여놓고 여자들이 함부로 몸을 굴려서 내가 죽였다. 여자들이 몸을 좀 함부로 안 굴렸으면 좋겠다. 이떤 개수작 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합리화. 살인자들도 연쇄살인마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사건 저질러 놓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건가요? 아, 그래서 죽였구나. 그러면 가난한 그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그 사람을 왜 죽였어요? 개소리예요. 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남들한테 가만히 그냥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누구예요? 신창원인가? 그 사람은 대도였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둑놈이었지만 도둑놈이야. 그 사람은 도둑놈자도 붙이고 싶지 않아요. 깨끗하게 반성하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정말 깨끗하게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참 깨끗하게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했어도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지저분한 짓을 하질 않았어요. 지금 목사님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감옥소에서 참 도둑이 돼도 그런 도둑이 되면 정치계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 쓰레기 잡종들보다 1000배 만배 나아요. 제가 볼 때는 학벌들만 잔뜩 쌓아가지고 뭐 한다고 머릿속에 들은 거라고는 다 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통령 한다고 나와서 하는 걸 보면은 한심하다 못해서 한숨이 나와요. 저런 인간들이 사법부에 있었다고? 저런 인간들이 검찰이었다고? 저런 인간들이 검사였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사고하는 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학벌만 잔뜩 쌓은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무슨 과 이거만 있지 진심으로 이 머리의 지혜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또 그리고 1953년도에 토성과 해왕성이 컨정션 또 됐을 때 아니 저 53 53년도에 스탈린이 죽었죠.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 스탈린은 죽었어요. 우리가 그때 1953년도가 전쟁이 끝난 해죠. 참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행성들이 이런 만남을 하고 90도가 되고 180도가 되고 120도가 되고 이럴 때
그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1989년도 그때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전두환이 그때가 전두환이가 통치할 때 아닌가요? 그런 일이 전두환이가 쫓겨나던 때인가? 그런 일들이 스탈린이 죽었던 때예요. 그때가. 저기 소비에트 유니언이 죄송합니다.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져 내렸죠. 해체된 1989년도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가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독재자가 종식을 하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개혁 이렇게 변혁이 이럴 때 벌어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년 사이클 세런 넵튠 컨정션 사이클은 36년도마다 한 번 오는데 이제 2025년도에 러시아가 또 그걸 맡게 돼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푸틴이 끝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푸틴이 끝나고 그때 러시아가 이제 민주주의로 완전히 가게 되지 않을까. 나발리가 제가 테러했을 때 나발리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이 그렇게 그때까지 살아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푸틴이 1953년도 태어났어요. 러시아 혁명이 있던 해에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난 해에 토성, 해왕성이 만나는 그때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토성, 해왕성이 이제 나가는 게 2025년, 2026년도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쫓겨가게 되거나 이 사람에게 큰 파국이 오거나 뭔가 종식이 되는 뭔가 이 사람의 독재 생활이 끝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짐작을 해보게 돼요. 3월, 그러니까 2024년도 3월 17일이 러시아 투표일이래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무슨 독재로 거짓말해가지고 투표로 해서 또 당첨이 되거나 뭐 하여간 뭔가 수작을 또 부리겠죠. 푸틴이. 그때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11도 각도가 돼요. 그리고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27도 각도로 된 해왕성과 컨정션이 돼요. 태양이. 그래서 아마도 혼란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지 않을까. 러시아에. 우리나라도 역시 러시아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혁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오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의 이 progress the sun, 그러니까 자기 태어났을 때 자리 말고 진행된 자리에 있는 태양이 화성과 만나게 돼요. 그 푸틴에. 그래서 그때쯤 이 사람이 뭔가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려 한다든지 짓누르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닐까. 2025년도 7월 달에는 토성과 해왕성이 정확하게 산 양자리의 2도 각도로 돼요. 거기다가 토성이 역행을 해요. 2026년 2월 달에 산양자리의 0도로 역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난폭한 행성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역시. 거기다가 물고기 자리에서 산양자리로 넘어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폭력적으로 뭔가가 새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벌려서 새로 되는 게 아닌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든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1991년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리오에 25도 각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서 러시아의 토성, 그러니까 토성이 그때 어떤 위치에 있냐면 물병자리 5도 각도로 들어가 있죠. 러시아에. 이 각도는 그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사회 체계, 독재 체제라든지 자기 혼자 1인 독재로 영원히 가려고 이 사람도 박정희가 했던 식으로 유신 체제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영원히 해먹겠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도에 죽었죠.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좀 이 사람이 평화스럽게 물러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체제가 굉장히 크게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도. 거기다가 명왕성이 푸틴의 상승자리 2026년 여름에 상승자리와 90도 각도가 되는 데다가 천왕성이 그 사람의 문 쌍둥이 자리에 문이 그 달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차트에 만나는 거예요. 결합이 돼요. 그 사람 8번째 자리에서. 그건 스콜피오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도 굉장히 이 사람 하여간 그때 그 사람의 이제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또 중국,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의 달의 위치가 물병자리에 3도 각도, 상승자리에 5도 각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명왕성이 달과 상승자리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왕성은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서 명왕성과 트라인 각도가 돼요. 이렇게 삼각으로. 트라인은 사실은 좋은 각도예요. 뭔가 커다란 좋은 일이 벌어진다든지 중국에 뭔가 발전이 크게 된다든지 하여간 좀 그런 일이 2024년도에 그런데 미국이 2024년도가 굉장히 안 좋은 해예요. 이게 루나 에클립스 계기 월식이 온 나라를 다 덮어요. 미국에 불길한 징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바이든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아프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하고는 처지가 완전히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을 주고 있죠. 미국이. 이 사람들은 돈을 말도 못하게 갖다 퍼붓어요. 납세자들 내 피리 같은 세금들을 거기다가 돈 있는 몇 놈들이 그 군사 무기를 말도 못하게 거기다가 갖다가 덤프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써먹을 때마다 무기 계속 만들어내잖아. 그 무기 공장, 무기 그 디펜스 릴레이티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돈을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 할 때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프간에서 그냥 한 발에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8월 15일부터 말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랬어요. 혼돈의 시대가 온다 그랬죠. 거기다가 주피러까지 보세요. 바람, 홍수, 불. 지금 이 워싱턴주에도
심한 날이 이거는 비도 한 방울 안 오면서 다른데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날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구에 이게 진짜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그 조마라는 사람이 미국도 아마 제 생각에는 플로리다 잠길 거고 앞으로 이제 잠길 주들을 제가 짐작을 해보건데 플로리다 반드시 잠겨요. 물속에. 아마도 뉴욕도 잠길 거예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또 그 아래쪽 남부 쪽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잠길 거예요. 제가 사는 곳도 다 잠길지 큰 부분이 잠길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닥쳤어요. 저는 걱정을 별로 하질 않아요. 죽음의 때가 오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다만 농사가 다 망가지고 딱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냥 고통을 얼마나 받다 죽을까 그게 조금 걱정일 뿐이지. 미국도 지금 패시스트 나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막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무솔리니처럼 누군가가 2024년도에 약간 그런 쪽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 미국의 불행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힘이 세지고 미국이 내려간다? 정말 세계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싫고 꼴보기 싫다 이러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중국이 발전하기는 발전할 거예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첫째 인간수가 많고 또 아직까지 다 발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국가 한 80%는 개발이 안 됐어요. 사실은 20%의 사람들만 대학 다니고 뭐 20%도 안 될 거예요. 인구수를 비교해서. 하지만 가능성은 아직까지 중국에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6개의 행성이 전부 다 트라인이 돼요. 이거는 그랜 트라인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중국에. 그런데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이러고 있어요. 끼리끼리 싸우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공산당이 좋은 게 딱 하나가 딱 그냥 시끄럽게 못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인간들이 시끄럽지 못하게 하는 거. 좋은 게 아닌데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미국.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좋으면서도 서로 양보가 없을 때는 너무 시끄러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조금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니면서 조금 완고한 이런 체제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지멋대로요. 너무. 병이 퍼지고 있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마스크 안 쓸 자유를 달라 이러고 미친 듯이 발작들을 하고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8.15 때 모여서 꼭 8.15 때 왜 8.15예요? 일본 친일파들이 왜 8.15를 찾냐고요. 해방이 된 나를 갖다가 폭삭 망하게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게? 한국을 망가뜨려서 일본에 바치겠다는 수작질 아니면 뭐냐고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그 사람은 목사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2025년도, 2028년도 정말 보기 드문, 이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중국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6개 유레너스, 유레너스는 갑자기 깜짝 놀라는, 플루로는 이런 플루로가 왜 제가 잘 안 벌어지는지. 플루로는 248년이 걸려요. 한번 노는데. 그래서 그런 트라인이 생기려면 정말 보기 드문.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운세가 그때 좋아질지는 저도 몰라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되는 걸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걸로 느껴지긴 하지만 이 1대1로 말하자면은 차이나스 벨트 앤 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벨트 앤 로드라 그래요. 차이나스 벨트 앤 로드. 이 사람들은 온 세계를 자기가 다 잡아먹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성공하면 안 돼요. 같이 우리 다 같이 잘 살아. 내가 1등 돼서 다 같이 우리 두루두루 잘 살자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미국도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스스로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소리 질러대고 이러니까 이런 정의가 좀 구현이 되고 이랬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모르죠. 어쩌면은 미국의 힘이 빠지는데 공산주의가 더 훌륭하다 하고 더 큰 소리 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운명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2024년도에 다널드 트럼프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고 목성이 이제 목성, 토성, 명왕성 이게 캐프리콘 염소자리에 아직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4년간의 운세가 대통령 되지도 않을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의 어나멀리예요. 그냥. 그래서 딱 한 번, 그냥 한 번 대통령하고 말 사람이지 두 번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 역시 2020년도서부터 루나 에클립스가 시작이 됐죠. 조 바이든이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이 루나 에클립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루나 에클립스가 얼마나 나쁜 건가. 내 차트에 루나 에클립스가 된다? 불길한 거예요. 뭔가 패배하거나 법정으로 싸우고 있다면 패소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삼재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이든이 이겼죠. 바이든이 이겼고 이 사람은 좀 앞으로도 이 법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바이든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과연 4년 임기를 다 마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회의적이죠. 약간은. 그래서 이 루나 에클립스가 이제 미국의 이 운세가 이제 사양으로 좀 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게 몇 년 정도 레스팅 할지는 몰라요.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나중에 보면 중국의 힘이 쫙 빠질 수도 있고 그거 잠깐 겪고 좋은 일이 조금 잠깐 반짝했다가 글쎄 플루토하고 이런 넵튠, 유레너스 이런 거는 잠깐 반짝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8월달 제가 8월달에 이 세계 탈레반이 갑자기 그렇게 될지 바이든이 그냥 탈레반을 아니 애프가니스탄을 그냥 턱 하고 그냥 놔버렸어요. 간다 이러고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난민을 그러는데 자기네 군사기지 평택에다가 놓겠다 이러는데 말도 안 돼요, 그건. 왜냐면은 평택 군사기지가 자기네 건가요? 솔직히 우리 돈으로 다 지었어요. 지네 건데 왜 우리 돈으로 다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미국은 우리의 국방인 걸로만 보이지 자기네 이해타산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서서 갈 사람이다라고 저는 몇 번을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이런 우리가 그렇게 되진 않죠. 물론 그렇게 처지가 다르고 그 사람들은 탈레반이고 우리는 북한과 상대하는 건데, 그리고 또 북한은 돈이 없어요. 전쟁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전쟁이 나서 망할 일은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 원전 사고나 기후 온난, 지구 온난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망하지, 인류 멸망이 오지, 정은이가 핵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망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정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보수단체의 희망사항이었겠죠. 계속 써먹은 거예요. 그냥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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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국민들 겁줘가면서. 깨셔야 돼요. 그럴 일 없다는 거.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시대가 변했고 대한민국이 옛날에 1950년도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보예요. 그리고 5,000명의 숫자가. 북한은 2,000명. 근데 북한에 2,000명 쳐들어오는데 탈레반처럼 7만 명한테 그렇게 아이고 난 살려주시오 하고 이럴 사람들인가요? 한국인들이? 현역으로 군대 서브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총 쏠 줄 알고. 그리고 그놈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들은 버리고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뒤에 남아서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지켰죠. 홍범도 장군님처럼. 나라의 인간들이 그렇게, 그때 대통령이 그때 고종이었었나요? 그렇죠. 정말 비운의 왕이에요, 그 사람도. 그래서 2021년도, 26년도까지도 제가 잠깐 그냥 봐드린 건데, 미국이 이제 여러분 모르겠어요. 난민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원해서 한 200명을 받아주겠다 이러면 모르지만 자기네가 뭔데 우리가 지네 무슨. 그래서 제가 사드 배치했을 때도 우리 허락 없이 뒷구녕으로 들여왔어요. 밤사이에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나쁜 놈들이라고 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나가 자빠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서명해.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다 서명해. 지소미에 서명해. 오케이. 공짜로 다 준 거예요. 그거 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건이에요. 그게. 국방비를 깎는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공짜로 다 집어주고 평택도 공짜로 지어주고 그리고 난민까지 받아. 그러니까 뭐 보수는 뭐 미국 완전히 뭐 미국이 그냥 하느님이니까 네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 그런데 탈레반인데 어떡할 거예요? 모슬림들인데? 그쪽 사람들 개신교 많잖아요. 두고 봐요. 두고 보면 알겠죠. 만약에 10,000명 받아라. 그래도 그렇게 대답을 네네 할지 두고 보자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 난민을 받는다는 게 정말, 제가 앞으로는 난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점점점 더 생길 거예요. 기후 난민, 이런 식으로 생기는 난민. 갈 곳이 없어서, 나라가 다 가라앉아서, 또는 나라가 너무 뜨거워져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100% 우리의 잘못이고 인간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라면을 좀 덜 먹는다든지 고기를 좀 덜 먹는다든지 자동차도 그냥 너무 몰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미세먼지 다 퍼뜨리고 이러지 말고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타고 다니고 버스 같은 거 꼭 자동차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시기를 바라요. 진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진짜 우리 코앞에 닥친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2021년도부터 2026년도 러시아, 중국, 미국 대충 잠깐 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